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재테크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나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알아야 되고요. 자녀를 아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커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커플이면 나와 남편만 알면 되고요. 아니고 나 혼자다. 그럼 나를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어떤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내가 싫어하는 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거는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옆으로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지금 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내 자신을 알아볼 때 보면 좋을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옆으로 쭉쭉쭉 써나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여행이나 산책,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거는 밥하기, 외식,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저것 모두 다 하고 싶어 호기심이 많아서요. 좀 그런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뭐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로 안에 자녀 학자금 마련이나 직구매, 노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애완견 돌보기, 음식, 아이 돌보기, 뭐 머리 자르기, 네일 아트, 뭐 등등등등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거는 집안일, 음식, 돈 벌기, 돈 모으기, 뭐 아이들 돌보기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이제 또 알아야 돼요.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다 서로 각자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거 뭔지, 뭐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남편이 해야 하는 거 해서 적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남편을 보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남편은 TV 보는 거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한다. 싫어하는 거는 자기가 몸이 힘들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 뭐 이렇게 남편이 하고 싶은 거는 뭐 승진도 있고 규칙적인 일을 하면서 운동하는 거다. 남편이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돌 보기나 음식, 청소. 그다음에 남편이 해야 하는 거는 집안일, 돈 벌기, 돈 모으기, 뭐 아이돌 보기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쭉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가 한 명이면 하나만 적으면 되고요. 두 명, 세 명이면 세 개. 이렇게 다 각각 적어야 되고요. 자녀가 좋아하는 거, 컴퓨터 게임, 유튜브, 싫어하는 거, 학교 가기,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모름, 자녀가 할 수 있는 거, 청소, 간단 음식, 자녀가 해야 하는 것, 간단 음식, 공부, 잘 먹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연령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를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각각 한 명, 두 명, 세 명. 완전 갓난 애기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들이 힘들게 하는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쭉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관점에서 이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정리해야 되느냐.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제 이게 나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보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내가 보는 자녀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적어주셔야 되고, 좋아하는 거는 싫어하는 것도 조심해서 잘 적어주시고, 그런데 특히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부분에서는 좀 이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의 관점인데, 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자녀들한테는, 남편한테는 남편이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건데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약간 조율을 좀 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이게 생각으로 그래 이런 면이 있었지, 이랬지,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걸 시켰었지,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지는 않았나, 내가 회피하지는 않았나, 약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을 좀 분담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시면은 다음 칸에 엑셀로나 아니면 종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쫙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영화 보기, 뭐 산책, 게임, 만화, 유튜브 이런 식으로 뭐 싫어하는 거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되도록이면은 뭐 허접한 거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좀 순위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왜냐면 처음에는 죄다 쫙 나열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짝짝짝짝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적어 놓고 나서 아 이거는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빼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좀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이렇게 표를 만들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나의 노후와 자녀의 학자금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게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거나 또 자녀의 스스로 학자금을 책임진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기왕이면은 이게 선순환이라 그래서 약간 내 노후와 내 자녀의 학자금을 내가 마련하고 내 자녀는 그 자녀의 노후와 다시 그 밑에 있는 손주의 학자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선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후와 학자금만 마련하고 노후와 학자금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마련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 노후도 책임져야 되고 내 부모의 노후도 책임져야 되고 내 자녀의 학자금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면은 굉장히 그게 뭐라죠? 힘들어요. 모으기도 힘들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노후와 자녀의 학자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네 노후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노후에 원하는 삶이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 첫 번째 나는 그냥 집에서 TV 보고 그냥 뭐 캐나다에서 그냥 살겠다. 뭐 방 한 칸에 그냥 살겠다. 이렇게 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나는 여행을 좀 뭐 어디 1년에 한 번은 다니면서 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세 번째 뭐 나는 한국에서 6개월 뭐 여기서 6개월 살고 싶다 뭐 이러면 이게 계획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플랜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건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의 노후가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죽음다고 하면 더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나 이런 거에 또 포커스를 맞추는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서 조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표를 정리를 했을 때는 말하자면 약간 1순위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1순위는 해야 하는 일로 놓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을 그것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녀와 엄마와 아빠가. 당연히 자녀가 어리면 다 엄마 아빠가 둘이서 나눠서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자녀가 크면은 또 자녀랑도 함께 나누어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그리고 자녀랑도 당연히 얘기를 같이 해가지고 너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뭐 겹쳐요. 그리고 그럼 만약에 또 동일하게 겹친다고 하면 잘 나눠서 하면 되고요. 때로는 뭐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 뭐 설거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분배를 해가지고 이 종이를 엑셀 종이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좋아하는 거 하나 정도는 적어도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남편이 TV나 영화 보는 걸 좋아하면 그거는 뭐 적어도 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 부인은 여행이나 산책을 좋아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자녀도 마찬가지고 게임, 뭐 만화, 유튜브 좋아하면 그런 걸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저는 좀 배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는 사실 좀 약간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놔두는 편이에요. 그 대신에 해야 할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되는 약간 좀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뭐 숙제도 다 하고 공부도 다 하고 그 다음은 다 자유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자는 시간은 뭐 몇 시고 대략. 그러면 그 시간에서 그 시간 사이에는 자기의 자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얼가나이즈 하고 애들이 다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으면 뭐 학교에서 쉬지 않고 숙제를 한다거나 이러는 일들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이제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온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뭔가 결과 자체도 제가 요구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죠? 4는 받아야지, 아니면은 아무리 못해도 3 플러스는 받아야지, 그 이하로 받는 거는 사실 좀 제가 조금 용납이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좋아하는 거를 말하자면 약간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녀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숙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공부도 거의 봐주지 않고요. 우리 애들은 불어학교를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그렇게 크게 봐줄 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하면은 아무래도 좀 기술이 딸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뭐 잘 만들었는데 설명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던가 약간 이런 조언을 좀 주고 있기는 하고요. 대부분은 자녀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싹 해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돈 벌기나 아니면 집안일 같은 것도 뭐 전업엄마면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아빠는 돈 벌기와 집안일 모두 해야 되고 엄마는 집안일만 해야 되고 약간 좀 이러면 뭔가 약간 아빠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엄마들이 일을 많이 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거의 24시간 돌아가야 되고 저도 그것도 다 동의하거든요. 저도 전업맘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워킹맘을 했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입장을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저 아빠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을 벌고 왔는데 쉬고 싶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었지만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거를 분명히 아빠는 쉬고 싶어요. 엄마도 쉬고 싶지만 그러니까 아기가 어릴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러죠.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애들이 뭐 게임이나 TV, 뭐 유튜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간을 정해놓고 애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시간밖에 없다고 하면 그 시간을 자유시간으로 갖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애들이 조금 그나마 커서 낮잠도 잘 안 잔다. 이렇게 하면 저 그냥 낮잠 뭐 자거나 안 자거나 상관없이 그냥 이때는 뭐 1시간이든 시간을 타이머를 정해놓고 그냥 유튜브를 하던 영화를 보여주던 게임을 하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나만의 자유시간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셔도 되고 그러면은 아빠가 거의 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그런 자유시간을 갖고 내가 내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못 만들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애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거를 다 못하게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도와주면서 내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꾸고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애들이 어릴 때는 근데 어쩔 수 없죠. 애들이 근데 어려도 또 그것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애들 어릴 때도 다 옷을 혼자 입도록 옷을 쭉쭉쭉 갖다 주고 말하자면 혼자 입겠고요. 신발도 혼자 신겠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혼자 스스로 하게 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다 해주고 있지는 않나. 어리다는 생각으로 그러고 있지는 않나. 왜냐면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은 다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애기들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도록이면
그러면서 내 자유시간을 갖고 또 남편도 돈 벌고 왔는데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나눠서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잘 조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왜 도대체 내가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학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근데 지금 캐나다에 대부분 이민하신 노인분들은 대략 1인 1000불, 2인 2000불 정도 받고 있어요. 이게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면 노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략 이 정도. 당연히 1000불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내가 예상을 하고요. 내가 젊었을 때 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그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현재 받고 계세요. 대부분들이. 그런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부분이 뭐냐면 자녀가 없고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사는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 살고 있다 라는 가정하에 내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가정하에 충분하고 느껴지시면 다행이고요.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내가 노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거를 또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원하는 퀄리티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지역이 저렴한 지역이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 맞잖아요. 내가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나 지금 현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분명히 그때 맞춰서 어느 정도 내 돈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나 식비, 약값 뭐 등등등등 필요한 것들을 핸드폰비 뭐 등등등등 필요한 것들을 한번 쭉 옷값 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이 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룸렌트 정도밖에 안 되고 있겠구나. 콘도에 사는 룸렌트. 근데 화장실도 같이 안 쓰려면 얼마. 화장실을 그나마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토론토에서 2,000불은 사실 굉장히 돈도 없이 그러면은 그나마 좀 따뜻한 콘도에서 살려고 하면 돈이 너무 아니면 지하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좀 넉넉하겠죠, 그나마.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건지, 내가 노인이 돼서 그런 삶을 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제가 현실에 발을 붙이세요. 이렇게 했는데요. 뭐냐면 요즘에는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맘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이 아닌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찰나의 어떤 순간 아니면 내가 몇 년 만에 한 번 갔다 왔던 여행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정말 다른 수입이 많거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인스타그램 아니면 부잣집에 시집간 뭐 친구가 올리는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냐고요. 그게 나의 삶인가를 한번 내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건지 내 삶은 어떤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알기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한번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그러면 나의 현실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현실에 발을 붙이셔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나는 뭐 정말 갑부집에 결혼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뻔히 알고 열심히 사는 것도 알고 있고 자녀도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고 그죠? 이거는 그런 거에 오히려 긍정적인 것에 더 현실에 발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하는 거며 자녀들도 잘하고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되도록이면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보면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함으로 해서 뭐라 그러죠? 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남한테 시선을 받고 싶고 남한테 칭찬받고 싶고 남한테 부러움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남한테 뭔가를 부러움을 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면에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고 약간 이런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끼는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나 생각 자체가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절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함께 내가 건강한 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내가 되고 나의 현실에 그러니까 땅에다 그러니까 발을 붙이듯이 나의 현실에 땅을 붙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어떤 노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뭐 한 달에 1년에 뭐 한 번 여행을 간다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돈을 모아서 뭐 5년 만에 한 번 남미 여행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근데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뭐 내가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룸렌트를 해서라도 그 뭐 좀 그 불편을 감수하고 여행 비용을 만들어서 좀 더 일찍 갔다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때그때마다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학자금 대출이에요. 집대출, 차대출 있으시면 이런 게 막 많아요. 그러면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러신가요? 때로는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고 집대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떤 캐리어를 하고 싶은데 잠깐 옮기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진 않은지 정말 내가 없으면 집이 굴러가지는 못하는 상황인 건지 그 다음에 지금같이 팬데믹이나 이렇게 힘든 사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고 그러면 가족들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미리미리 대비하고 내 경제 생활을 그러니까 잘 컨트롤. 그리고 저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 올 때부터도 제 자신이 저는 제가 제 삶을 나 스스로 사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컨트롤하는 것 자체도 너무 그러니까 신나고 재미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돈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어떤 뭐죠? 불안감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저는 뭘 사면서 막 행복하고 이렇다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간 돈을 모으면서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타국에 와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일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내 집을 잃어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생각하기 싫고 그때 좀 어렵고 힘들 때는 막 그게 너무 불안해서 사실 잠을 잘 못 잤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여윳돈도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거죠. 나의 가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아끼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월급쟁이 재테크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자영업자들은 또 다르시겠죠. 뭐 현금을 모아서 하는 일이니까 또 돈을 모으는 그것도 다르실 테고요. 저는 이제 월급쟁이 재테크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주식, 재테크, 자기계발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부동산 하려고 그러고 재테크로 주식으로 재테크로 하려고 하고 재테크를 하려고 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아야 돼요. 부동산 내가 하고 싶어도 저도 뭐 설명회 같은 데 갔거든요. 가면은 아니면 적어도 내 집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던지 아니면은 내가 뭐 종잣돈이 지금 요즘에
콘도 하나 사려고 해도 5억 정도 되니까 거의 1억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뭐죠? 메인터넌스 비니 그런 걸 안 내려고 하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3, 4, 5, 4만 불? 이 정도는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RRSP니 TFSA니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결국 돈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RRSP도 마지막에 한번 1월에서 3월 달에 산다고 하면은 그때 목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내가 이 세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금을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없다면. 그렇고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뭔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계치에 되면은 그죠? 돈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시험을 봐야 되는 어떤 내가 특별한 뭔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보려면 또 시험에 대한 페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 소소한 거 다 하려고 해도 자기 개발, 공부 이런 거 하려고 해도 다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없으면 이런 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에 이제 기본인 내 자신을 알고 내 남편, 내 자식 혹은 혼자라면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알고 이제 진행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금은 힘들어요. 사실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나면 굉장히 성취감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들어요. 정말로. 하다 보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는 모든 분들이 특히나 월급쟁이들 캐나다에서 세금 떼고 나고 이러면 돈 별로 받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꼭 정부에서 주는 그 연금만으로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충분하다고 좀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내가 여윳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혹은 집을 마련해야겠다. 그러면 특히나 더 돈을 좀 같이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여기서 끊고 그러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나 제가 다음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